예전에 규대혁신으로 행정의 묘지를 선다는 안양의 생생 현장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데에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비전을 소개한 후 예전의 규대혁신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신산업 신기술주의 핵심에 집중할 의미를 선파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변청공원 잘 보고 잘 듣고 적들을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시민께 희망을 드리는 시간을 펼쳐나가기로 다닌 것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이유가 이제 벌써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협력과 상생의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위해 나름의 열정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었고요. 그 결과 많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규제 혁신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곧 규제 혁신의 시작이라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3년 시민과 함께 했던 규제 혁신의 기록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이 되겠습니다. 안양은 도시화가 알려된 주제로서 4차 행정을 바탕으로 거듭나야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혁신은 우리 시에게 절실한 시대적인 소망이었고 소명이었고 그 소명은 시민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안양시는 4톤 별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41개 지식산업 단지가 있고 4,525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시의 노력에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핵심에는 빠른 변화, 느린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트렌드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동시에 융통합 복합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도 파괴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계도 무너지고 시민들은 행정의 수로 라스트 마일, 라스트 핏 이코노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을 향한 마지막 1마일이 행정의 경제와 시민의 최종 만족도를 결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유럽 기업의 70%가 생존이 불가할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광속으로 변하는 산업의 트렌드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의 트렌드와 시민의 니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지 못한다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제대로 느린 움직임,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있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 공직의 하향적 업무 추진 방식인 오토피 방식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워터풀 추진 업무 추진 방식에서 민첩하고 유연한 애달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관련 개혁을 입고 있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유례없는 애자의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좁은 문을 통한 국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개선도 이런 제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답습과 관행을 깨고 규제 혁신하는 적극 행정을 공정보다 전착시키기에 능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였고 관련 부서가 모두 원팀으로 팀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필요한 보호 체계를 생략하는 등 유연하고 민첩한 애자이란 조직 운영으로 시민 기지가 충족된 행정구현에 열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교 결과 애자일 규제 혁신 선도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화와 국내 2호 성과 창출을 비롯해서 신산업 신기술 규제 혁신으로 행안부 주체 규제 혁신 우수아래 경진대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전국 1등이라는 기업을 통했으며 전국 최초 안양시 승기업 이래 46년 만에 적도 행정을 했던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성과의 시작점은 당연히 시민 참여였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주민참여위원회, 원탁위, 마을공동체,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옴부즈만 등 다양한 정부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알기 힘든 현장 규제를 대거 발굴했습니다. 특히 시민, 기업 참여당 간의 규제 혁신의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우선 규제 신고자, 위원회, 전문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그리고 성공회의소, 입주자 대표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제 발굴부터 부처 협의와 조정, 규제 개선과 사후 관리까지 규제 혁신의 전 과정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 시민, 기업 참여된 구성과 운영도 거리관의 특성에 맞게 애잔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 속 작은 물표부터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432개의 규제를 발굴해서 269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안양시 애자의 규제혁신은 신산업 신기술의 강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도전하기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리와 비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못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가능을 현실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산업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제외하는 규제 해소에 집중하여 경제 혁신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안양형 규제 개혁 업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멀티트랙 규제 개혁,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온라인 앞터 대응, 규제 맞춤 핀셋 대응 등 4가지 연수를 장착했습니다. 이 반영에서 시민, 기업 참여단, 규제부처,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주체 연대하여 폭넓은 민간인의 법안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동력인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3년의 노력은 마침내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장이 얘기했던 6개 신산업 신기술의 시장 진입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하였고 473조의 세계 시장에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혁신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 성과 사례 4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되겠습니다. 사람살리는 세계 최초 원천기술의약품 주입 펌프의 13조 세계 시장 진입입니다. 몇 달 전 코로나 백신 주사하기로 떠들썩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보다 앞서 안양시가 큰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의약품 주입 펌프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 진통제나 항암제 같은 독성의 단약을 정밀하게 정석으로 정량식 주입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 혈액 역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진압적 필요함에 있어 미국의 FDA가 가장 문제성 있는 의료기기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의약품 주입 펌프로 인한 의료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관내 기업이 이러한 진압적 단점들을 개선한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 펌프를 세계 최초 개발했고 특허와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혁신적인 임상 성과로 세계 특허를 받았으나 의약품 품목에 있어서 의료보험급여도 선정되지 않는다는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규제를 위해 3년간 한 대도 빨리 못하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역부족이 됐습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이 규제를 발굴했고 2018년부터 중앙부처 건의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 등 끈질긴 규제 개선을 취한 결과 마침내 의약품 품목이 신상되었습니다. 곧 의료보험급여도 선정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당 양벌주입 속도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규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없었습니다. 시민기업 참여단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규제까지 해결하여 양벌주입 속도에 관계없이 모두 급여하였고 완전한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던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 1년 7개월이는 험난한 규제 개선의 과정은 규제 발굴부터 개선 권리까지 전 과정을 시민 그리고 기업 참여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 기술은 13조 규모의 세계 시장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규제가 해소된 원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제품을 개발하여 자체 브랜드로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 수출 개발을 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응급 심정지 환자의 또 하나의 심장, 신기술 스마트 에이드가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에이드는 응급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동화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관리로 정작 일반 상황에서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안양한 기업은 IoT 산업을 이끄는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의 실시간 상태를 대량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에이드라는 제품을 세계 최초 개발하고 특허를 했습니다. 그러나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이 결합한 IoT 융합 제품은 지식산업센터에서 판매가 불가한 선진법 규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업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2019년 신규를 날개를 던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많이 기뻤습니다. 아이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모래놀이처럼 기업의 혁신 규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혁신적인 제도이지만 그 과정은 재판에 들을 만큼 기업이 너무나 어렵고 높은 장벽이 됐습니다. 스마트 제품의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마치 기업의 변호사처럼 지원했습니다. 아마도 시민, 기업 참여단의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생각합니다. 결국 규제 샌드박스 임시화가 국내 1호 인정으로 18조 세계 시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첩첩산중의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순찰차, KTX, 항공기, 그리고 휴게소 등 신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하며 혁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전장플랫폼의 시장 진입입니다. 자율주행 AI와 신기술 부품 플랫폼을 개발한 안양의 기업은 대성의 버스를 수입했지만 수입차에 대한 자기 인정 불가로 도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기업 참여단과 연계하여 전문가 자문, 규제부처 건의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규제가 개선되었고 테스트용 수입 차량은 임시 운행허가를 얻어 자율주행 시행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의 다양한 일반적 테스팅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공급기업 등록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제품 생산의 전반이 디지털 자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IoT 기술을 제품 생산 과정에 접목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안양의 한 기업이 스마트 공장 등록 규제로 인해 시장 기회를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 공장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기술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양시는 수차례 간담과 건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관계를 구축한 법안에서는 규제 개선의 가장 큰 강력한 추진력이 되겠습니다. 이 규제 개선은 기업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10배 증가하는 관련 산업의 비약적 성장까지 이어졌습니다. VR, 로봇,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에 지락질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군이 세계적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애자일 규제 혁신의 파급 효과는 늘 보십니다.
시장위기에 세계 최초 신기술을 지켜냈습니다. 둘째, 의약품 주입 범프를 끌어단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셋째, 신호등 관련 규정에서도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습니다. 병원, 학계, 기업의 오랜 영원이다. 도심 지역 병원 내 멸군 분쇄 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안양시에 많은 문의가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배워가는 규제 혁신의 모델을 창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가 규제 개혁을 갈망하는 인근의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들과 같은 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 소재에 있는 기업에서도 안양시의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니다. 이러한 규제혁신의 가장 굉장한 운동력은 거버넌스, 즉 시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시민의 눈높이를 세상을 받았다니 그동안 안 보이던 주제가 보였습니다. 보다는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제외하고 불합리한 것 빼고는 다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했습니다. 규제개혁의 성과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로가 이어졌습니다.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다양한 시민 기업과 함께 한 거버넌스 체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뿐만 거버넌스 지방정부 정치 대상 수도권에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 미래를 보고 저는 나비의 날개시 떠올랐습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미약해 보였던 안양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열정은 그야말로 중앙의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파급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안양시는 참으로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기업은 다 수도권 규제문 대표만 안양을 따랐습니다. 집가는 전국에서 가치 시대고 가장 높습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위기로 기회라는 신동을 가지고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시점을 가지고 기업을 열심히 돕고 또 기업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으로 이루어졌던 성과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안양시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유니콘,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안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동력의 중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애자에 대한 정신, 그러한 규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시민 행복 또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